자, 26년도 수능 풀이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저한테 독해 공식을 다 배웠다라는 걸 가정하고 듣는 수업입니다. 자, 18번의 네 번째 줄에 for this reason에다가 밑줄 쳐보시고,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또 이제 therefore에다가 밑줄을 쳐볼게요. 그러면 for this reason이 나왔으면 앞에가 뭐가 돼? 앞에가 원인이 되고 뒤에가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로 찾아도 괜찮고 therefore 뒤에를 찾아도 괜찮은 거죠. 이해 가시죠? 그러면 therefore를 한번 볼게요. 나는 장려한다. 너가 제안을 제출할 것을, 새로운 클럽에 대한. 그 다음에 that 앞에서 끊어보시고, 자, that 앞에서 끊어보시고, 우리 that 뒤에 밑줄 쳐보시면 that부터 쭉이 뒤에 create까지 밑줄 쳐보시면 that 뒤에 목적어가 있니 없니? 아니 저기 create 뒤에 목적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불완전하니까 뭐야? 형용사고 우리는 걔를 해석할 필요가 없다.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건 나는 장려하고 있다. 너가 제안서를 제출할 것을 새로운 클럽에 대해서. 그럼 몇 번이야? 2번. 그렇죠. 2번이 되겠죠. 좋아요. 19번에 소피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거는 몇 번이죠? 1번. 정확합니다. 1번입니다. 1번. 자, 그러면 요 문제도 이 심경 문제도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냐 하면, 자, 심경 문제도 한번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얼도우에다가 밑줄을 쳐보시면 어때? 얼도우가 되게 이게 뭔가 바뀌는 지점이겠죠? 그러면 자, 색깔들이 빛바랬을지라도 익숙한 모양들이 똑같은 모양이었다. 그녀가 예전에 아빠랑 칠했던. 되게 좀 낯설고 여기가 맞나 싶었어요. 하지만 이제 익숙한 거를 찾았잖아. 그러니까 19번 문제를 푸는 킥은 얼도우다 라는 겁니다. 얼도우만 정확하게 보였다면 우리가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었다. 20번.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그러면 저한테 수업을 좀 듣다 보면 진짜 정확하게 뭘 배우냐면 두 번째 줄 끝에 contributions에다가 별표 쳐보시고 contributions. 자, 요거는 지금 뭐에 대한 명사형이죠? contribute 다음에는 전치사 to를 무조건 써야 됩니다. 그죠? 네. contribute가 뭔 뜻이야? 그렇지. 기여하다 어디에. 기여하다 어디에. 그러면 contribute 뒤에 나오는 건 무조건 뭐야? 기여하다 어디에면은 뒤에는 뭐가 나와? 결과가 나와요. 결과가. 그래서 contribute to나 contributions 이러한 동사랑 명사가 들어가는 문장은 무조건 주제 문장이라는 걸 저랑 같이 수업을 하시게 되면 무조건 배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아랫줄에 셰익스피어가 나왔어. 셰익스피어는 어떤 단어입니까? 구체적인 단어죠. 그렇죠. 구체적인 단어라고 쓰세요. 구체적인 단어. 자, 구체적인 단어가 어떤 역할을 하더라? 예시입니다. 그죠? 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must의 별표 쳐보시고 오른쪽 끝에 must가 들어가면은 주제 문장이더라. 단서가 맨 위랑 맨 아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드는 걸로 해도 괜찮다 이거예요. 첫 번째 줄 가시면 자, 문학에 대한 연구가 반복적으로 실패했다. 뭐를? 현대의 음악 가사가들이 예쁜 말로 작사가구나. 현대의 음악 작사가들과 그들의 기여, 언어의 진화에 대한 그들의 기여에 대한 영향을 인지하는 걸 실패했다. 그럼 이 글의 주제 문장은 결국에 뭐가 되냐면 현대 음악의 작사가들과 그들의 기여인데 뭐에 대해 기여했어? 언어의 진화에 기여하더라. 됐어? must 가볼까? 자, 그들의 멋진 작업물들, 컴마는 괄호 치셔야겠죠. 컴마는 괄호 치시고 걔네들이 인정받아야만 한다. 현대의 문학 분야에서. 그러면
뭐에 대한 걸로 인정을 받아야겠어? 언어의 진화. 그쵸? 아까 했잖아. 언어의 진화. 그럼 이제 몇 번이야? 그래, 2번이에요. 어? 자, 21번 문제는 이게 이제 오답률이 53.4%짜리 문제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수능 응시생 중에 반 이상이 다 틀려버린 문제인데요. 몇 번 고르셨을까요? 물어볼게요. 몇 번일까요? 2번. 5번. 골랐어요. 5번.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1990S에다가 별표 한번 쳐볼까? 1990이 나왔으니까 요거는 뭐야? 그렇죠. 예시죠. 구체적인 단어 예시죠. 그러면 앞에 있는 문장이 주제 문장인 거지. 맞아요? 네. 그럼 앞에 있는 문장이 주제 문장인데 잘 봐봐. 바로 앞에 있는 문장의 시작은 뭐로 시작을 하냐면 맨 첫 번째 줄에 as부터 시작을 하죠. 자, as부터 created까지. 자, as부터 created까지 무슨 절일까요? 종속절이죠. 네. 그럼 이제 ties부터 아래 disconnected까지가 주절이고 여기가 주제 문장이겠지. 이런 게 보이시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서비스 워크랑 특정한 장소 사이의 연결고리가 can be disconnected, 떼어질 수가 있었다. 서비스랑 특정한 장소의 연결고리가 끊어질 수 있다. 그럼 몇 번이야? 아까 5번 골랐나? 5번이 보시면 자, 허락했다. 기업들이 덜 복잡해지도록 그것의 고용 과정에 대한 얘기야? 서비스랑 장소가 분리된다. 서비스랑 장소가 분리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2번이죠. 자, 공간적인 어떤 유연성을 증가시켰다. 사업을 할 때 공간적인 말이 왜 이렇게 어렵지? 공간적인 유연성. 가끔 이제 한글 좀 이상한 거 알죠? 공간적 유연성. 공간적 이거 또 이상하네. 공간적 유연성. 요거. 그럼 이제 이러한 예를 한 가지만 생각해 볼까? 보자면 지금 이거를 유튜브로 듣고 있는 너네들은 내가 지금 이 수업을 찍은 장소랑 멀리 떨어진 곳에서 듣고 있겠죠? 이게 바로 공간적 유연성이죠.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답은 2번이다. 2번 맞추신 분들은 46% 안에 드는 사람이에요. 22번에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거. 문제를 안 풀었어도 괜찮은데 네 번째 줄에 important에다가 별표 쳐볼까? 네 번째 줄에 important에 별표 쳐보시면 제가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important가 들어가는 문장은 주제 문장이다. 이거 기억 안 나면 줘 터져야겠죠? 그러면 두 번째 줄부터 읽어볼까? 자, cooperation, 협력이라는 것이 정의되어진다. 동시에 협력에 대한 추구랑 경쟁에 대한 추구로서 회사들 사이에 뭐 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원을 레버리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더 중요한 것만 밑줄을 쳐보시면 더 simultaneous부터 아래 resources까지일 텐데 자, 협력과 경쟁의 동시에 추구, 회사들 사이에 자, 레버리지가 지렛대예요. 중요한 자원을 지렛대처럼 이용하기 위해서. 그럼 몇 번이야? 1번. 그래. 1번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논리적인 비약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저걸 읽었을 때 다른 보기가 나올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고3 수능 문제를 풀고 있는데 잘 풀리죠?
23번 문제는 51%. 오답률 51%. 반 이상이 틀렸습니다. 자, 하지만 네 번째 줄에 도우에다가 별표 쳐보시고, 네 번째 줄에 도우에다가 별표 쳐보시고, 자, 도우가 나왔으면, 자, 도우가 이렇게 독립적으로 쓰이면 뭔 뜻이었지? 독해 공식에 비록 그거는 이제 부사절에서인 거고, 그럼 험한 말. 그러나죠, 그러나. 그러나 그러나라고 써놔. 자, 모든 맥락에서 그러나, 그러면 여기 뒤에가 주제 문장인데, 뒤에 한번 밑줄 쳐보시면, it부터 에러까지. 그러면 그것은 흔한 모토리스트의 에러처럼 보인다. 그러면 아래 좋은 말 다 날라가야 돼요. 그쵸? 위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스피드를 강조하는 것. over이라는 건 than이라는 뜻입니다. than. 자, frequency보다 스피드를 강조하는 게 이치에 맞는다. 맥락에서. 어떠한 맥락이냐? 모든 사람들이 기대되어지는 맥락에서. 어쩌고저쩌고.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만한 점이 뭐냐면 in context의 in부터 봐봐. in부터 아래 demand까지 싹 다 바로 쳐와봐. 잘 생각해봐. 자, 스피드를 강조하죠. 뭐보다? frequency보다. 자, 주절이 뭐냐면, 자, 제가 주절에다가 밑줄을 칠 건데, 주절이 뭐냐면 emphasizing부터 sense까지가 주절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자, frequency보다 스피드를 강조하는 게 이치에 맞는다. 그러나 틀렸다. 그럼 여기는 뭘 더 강조하는 거야? 주제 문장은 뭐야 그러면? 다시 볼까? frequency보다 스피드를 강조하는 게 이치에 맞아. 근데 그게 틀렸대. 그럼 뭘 강조해야 돼? 프리퀀시 그래, frequency를 강조해야 돼. 이게 주제야. frequency가 주제 문장이에요. 그럼 보기 중에서 frequency가 더 중요하다를 찾는 거예요. frequency가 더 중요하다를 찾은 다음에 만약에 그런 내용이 두 개가 있다면 어려워지는 거고, 그런 내용이 두 개 있다면 아래를 더 봐야 되는 거고, 그런 내용이 없다면 우리는 그 답을 찾으시면 되겠죠. 자, 이제 몇 번이에요? 3번 그래. 괜찮잖아. 네 24번에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거. 요거는 24번은 대박인데요. 이게 오답률이 76.2%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고등학생들의 대다수가 틀렸다. 요거는 제가 1분 30초를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시작. 시간이 됐는데. 예? 30초 잘못 주신 거 아니에요? 1분 다 줬어요. 어렵죠? 이 문제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하지만 일단 먼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컬처테인먼트라는 이 생소한 소재를 줘서 이 제목 문제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자,
컬처테인먼트의 경제적 이점은 makes it attractive. 그것을 매력적으로 만든다. 정치가들과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자, 그 아래. 자, 인바운드 비지터 넘버의 잠재적인 증가가 자, 그다음에 그 괄호 쳐 볼게요. 커플드부터 아래 서비스까지 괄호를 치세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저한테 배웠던 문법이 증가를 발휘하는데 커플드 다음에 목적어 있어 없어? 없잖아. 없으니까 커플드가 뭐야? 미치. 욕할 뻔했잖아. 분사죠. 그러면 뭔지 인바운드 비지터 넘버가 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잠재적인 증가죠. 잠재적인 증가가 인센티브 동기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잠재적인 증가가 동기이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저는 fall부터 아래 그 하이 프로파일 이벤트까지 안 읽을 거예요. 조금 더 쉽게 말해주자면 위에 줄에 potential increase in inbound visitor numbers 그 아래 is on incentive까지만 읽고 그냥 넘어갈 거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수식어구는 다 갖다 버릴 거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 아래에 however가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잘 생각해 봐야 하는 건 무엇이냐? 지금 however 위에가 중요한 문장인지 안 중요한 문장인지를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however의 용법이 두 가지였잖아. however 다음에가 주제 문장인 경우가 있고 however 위에도 중요하고 however 아래도 중요한 경우가 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 생각을 해보시면 however는 위의 문장이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를 어떻게 파악하냐면 자 봐봐. 지금 위의 문장에 제가 밑줄 친 부분을 다시 한번 보자면 두 번째 줄에 다시 봐봐. Potential increase in inbound visitor numbers 주어 is an incentive 동사 보어 나머지 다 살이죠. 커플드부터 아래 서비스까지 인센티브 옆에 fall부터 아래 이벤트까지 어때? 싹 다 살이죠.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살이 많이 붙어 있는지를 알아야 돼. 여기에 왜 그렇게 살이 많이 붙었을까? 이 주절이 중요하니까 살이 많이 붙는 거예요. 항상 그게 잘 생각이 안 나면 그걸 생각해 보라고 했잖아. 왕과 왕비 옆에는 신하들이 엄청 많잖아. 그러니까 중요한 문장일수록 뭐가 많이 붙어 있어. 이해가? 다시 말해볼게요. 그러면 자 인바운드 비지터 넘버의 잠재적인 증가가 동기이다. 여기 좋은 말이야. 자 그러나 그러한 커머셜라이제이션은 리스크 위험을 감내한다. 컬처테인먼트가 호모지니어스 동종의 것이 되고 그것의 원래의 메시지를 잃는 것에 대한 위협을 감내한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밑줄 쳐볼게요. That could lead to a delusion of audiences 까지 밑줄. 이거 안 중요한 거. 그 다음에 this could also에다가 별표. 자 이것이 역시나 야기시킬 수 있다. 더 적은 non-commercial independent events가 being set up이 동명사입니다. 요거는 문법 할 때 또 따로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미쳤던 문법 중에 하나인 그 아래 표시 잘해놔. That would only further까지. 지금 that 뒤에가 완전해 불완전해? 불완전하니까 뭐야? 형용사입니다. 근데 이 형용사가 꾸며주는 건 뭐냐? being set up이에요. 동명사를 꾸며준단 말이야. 근데 이런 거 몰라도 that 뒤에가 불완전하니까 형용사다. 그럼 해석 안 해야지.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자, 그 아래줄에 need to에다가 별표 쳐보시고 need to가 들어가면 주제 문장이었지?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벗에다가 별표 쳐보시고 벗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다 얻었어. 아까 제가 말했던 맨 위에 주절부터 다시 한번 가볼게. 자, 인바운드 비지터 넘버의 잠재적인 증가가 인센티브, 동기이다. 방문객이 증가한대. 그 아래. 그런데 그러한 커머셜라이제이션은 위험을 감내한다. 컬처테인먼트가 동종의 것이 되고 그것의 원래 메시지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것이 역시나 뭘 야기시키냐? 더 적은 비커머셜 독립적인 사건들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오로지 청중들을 나누는 역할을 하는, 어쨌든 however 뒤에는 안 좋은 얘기 썼죠. 맞아요? 네. 한 번만 다시 해볼게. 인바운드 비지터 넘버의 잠재적인 증가라는 말에서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방문객들이 증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모른다 쳐도 방문객이 증가해. 돈을 당연히 벌죠. 응? 그러니까 however 뒤에 결정적인 말, however 뒤에 밑줄 쳐봐. Such commercialization 에다가 밑줄 쳐보시면 그러한 commercialization이 이제 뭔지 아는 거야. 그러한 돈 버는 행위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한 돈 버는 행위가 어떠한 위험을 감내하냐? 컬처테인먼트가 단일화되어지고 원래 메시지를 다 잃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제가 독해할 때 항상 어떤 얘기 했었냐면, 독해할 때 가장 중요한 문장은 어디라고 했습니까? 독해할 때 가장 중요한 문장은 첫 번째 문장이라고 했었어요. 첫 번째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자, 경제적인 이점인데, 컬처테인먼트의 경제적인 이점이, 자, 컬처테인먼트의 경제적인 이점인데, 그것을 매력적으로 만든다. 정치가들과 정치 결정자들에게. 이거는 컬처테인먼트에 관한 글이에요. 컬처테인먼트에 관한 글인데, however 위에 쪽에서 장점 나왔고, however 아래쪽에서 단점이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몇 번이야? 자, 어렵죠? 너네 몇 번이랑 몇 번 고민하고 있죠? 됐고. 3번? 아니다. 쌀게요. 아, 2번이다, 2번. 2번이에요. 매력적인 오답이 4번이었는데요. 자, 이거는 다른 걸로 헷갈리시면 안 되고 넘기지 마. 4번 보시면 4번에 뭐라고 했냐면, 새로운 문화들, 독성이 되는 열매, 컬처테인먼트. 그럼 어디까지만 읽으면 그게 그렇게 보여? however만 읽으면 그렇게 보여요. 하지만 아까 제가 그 아래 need to 찾았죠. 네. 맨 밑에서 두 번째 but 찾았죠. 그럼 need to만 다시 읽어보자면, 자, 이것은 플래너들과 스테이크홀더들이 균형을 맞춰야 된다. 다 필요 없고 뭐 해야 된대? 하나를 버리는 게 아니라 균형을 맞춰야 된대요. 이것과 이것을 균형을 맞춰줘야 된대. 그러면 단점만 가져간다라는 글이 아니라 장점, 단점을 다 가져간다는 글이 되는 거예요.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캐시냐, 즉 캐시라는 것, 돈을 벌 것이냐, 즉 방문객들을 늘릴 것이냐, 넘기지 마. 방문객들을 늘릴 것이냐, 아니면 소울을 챙길 것이냐. 소울이라는 건 뭐야? 그것의 원래 메시지를 잃어버린다고 했죠. 그것의 원래 메시지를 잃어버리지 않는 게 소울을 챙겨가는 거겠죠. 자, 컬처가 엔터테인먼트랑 같이 갈 때 요겁니다. 근데 넘겨볼게요. 그렇죠. 저기 이거 지금
고3들 재수생 요번에 55만 명 중에 30% 맞췄다고 치면 15,000명, 2만 명, 55만 명 중에 2만 명 맞춘 건데 뭘. 당연히 어렵지. 이게 76.2%였다니까? 제목인데. 당연히 어렵죠. 25번. 25에서 28번 했나요? 자, 그럼 여기는 5분 줄 테니까 해봐봐. 시작. 해볼까? 25번은 혹시 몇 번 같아요?
4번 잘했어요. 4번입니다. 자, 이메일링이 was the second highest. 가장 두 번째로 높았다. 두 번째로 높아? 첫 번째로 본 거죠. 그렇지. 26번은? 5번. 이거는 틀리면 저기 감옥 가. 응? 3번이야. 3번이에요. 3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에 1952년이라 써 있잖아. 1952년에 얘가 요거를 받았어. 상을 받았어. A year later라고 했잖아. 1년 후에 모리슨 어워드를 받았어. 1년 후에. 그러니까 모리슨 어워드는 1952년이 아니라 1953년에 받은 거예요. 흠 같은 소리 하네. 27번. 요거는 4번. 정답.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Three school bell sounds will be selected. 이거 3잖아요. 이거 자세한 말은 생략할게요. 28번은? 4번. 그렇죠.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The pass can be purchased only online. 그렇죠. 일치하는 거니까. 일치하는 거. 자, 두 문제만 더 해볼게요. 29번에 어법상 틀린 거. 이거 저한테 가스라이팅 당했던 어법 문제 뭐죠? 제일 많이 들었던 거? 그렇죠. 중간에 ING. 그렇죠. 수능에도 통한다 이거예요. 수능에 통한다. 2번 아니야. 2번 수능에 쌤이 그렇게 울부짖던 그 문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어때요? 좋다고 해야지 그냥. 너무 좋아요. 너무 좋죠. 울고 싶어요. 울고 싶죠. 자, 30번 문제도 이번 고3들한테 정말 많이 말했던 건데 일단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건 주제 문장을 찾으셔야 돼요. 그럼 요거는 주제 문장은 거의 1번 근처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반전을 주거나 주제 문장을 재진수라는 그곳을 찾으셔야 돼요. 자, 거기다 30번 위에다가 써놔. 반전을 주거나 반전이면 벗이죠. 아니면 재진술 아니면 시그널 이런 게 또 나오는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반전을 주는지 재진술하는지 시그널을 주는지 즉 더 이상 주제 문장이 안 나오는 그곳을 체크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봐봐. 4번에 봐봐. 4번에 위에 줄에 벗에다가 동그라미 쳐볼래? 벗에다가? 그러면 요 문장을 기점으로 위의 내용과 아래 내용이 바뀌겠죠? 네. 맞아요? 네. 그러면 2번에 왼쪽 끝에 쏘 보여? 네. 분명히 눈이 있으면 보이죠? 그럼 거기가 앞뒤가 주제 문장이겠지? 거기 앞에가 뭐냐면 what matters? 중요한 것은 the outcome or consequences. 결과나 결과다. 둘 다 결과야. the end. 결과가 수단을 정당화한다 이거예요. 결과가 수단을 정당화한다. 결과가 짱이다. 가 여기 앞에 내용이야. 근데 이제 벗으로 갔어. 이제 너네가 4번 아니면 5번이 답인 거예요. 예? 그리고 정답률이 50%까지 올라갔죠. 30초 줄 테니까 다시 한번 읽어봐.
만약에 문장이 되게 어렵다면 그 벗의 위에 부분 한번 읽어볼까? 벗의 위에 부분. 벗의 위에 부분을 보시면 위에 caring 보여? 네. Caring about one's friends and maybe getting to keep playing with the group leads to these actions. 이 these action이라는 것은 위에 줄에 또 밑줄 Everyone is expected to call his or her own fouls or acknowledge knocking the ball out of bounds. 이렇게. 모든 애들이 자기가 파울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고, 자기의 친구를 신경 쓰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룹 내에서 어떤 규칙을 잘 지키면서 플레이하는 것이 이러한 행동들을 가져올 거야. 그러나라고 했어. 그러나 그 아래, 그러나 아래에 있는 문장은 뭐냐면 대부분의 운동 선수들이 똑같은 파울과 바이올레이션, 규칙의 위반을 인정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여기 아래는 뭐야? 위에는 규칙이나 그걸 어긴 걸 인정할 거고 아래는 그런 걸 인정하지 않는데, 그럼 아래 내용은 다 뭔가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럼 다시 찾아봐. 이제 몇 번일까요? 자, 5번인데요. 5번에 시작하는 부분이 situational이야. 자, 상황적 윤리라는 것이 연장이 되어졌다. 많은 운동선수랑 코치들에게 뭐 하기 위해서? 의미하기 위해서. 자, 그 아래 경쟁적인 이점을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쟁적인 이점을 경쟁한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경쟁을 하니까 얘네들이 파울을 인정하지 않겠죠. 경쟁을 하니까. 자, 사실상 정확하게 지금 뭐 예비고1이든 예비고3이든 이 5번을 답으로 찾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적어도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벗의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볼게요. 30번 문제를 풀 때 우리가 30번 문제가 너네한테 쉽게 다가오진 않잖아, 솔직히. 그쵸? 쉽게 다가오진 않는데 이러한 설명을 아무도 해주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진짜 아무도 해주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주제 문장의 재진술 또는 반전 또는 시그널이 나오는 부분이 나와서 또다시 앞의 내용을 반대로 말하거나 또 다른 주제 문장을 얘기할 때, 즉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갈 수 없을 때까지 그 단서를 찾으셔야 돼요. 여기는 벗이에요. 벗 다음에 또 벗 나오기도 힘들잖아. 그치? 뭔 말인지 알아? 여기 지금 벗이 있는데 여기 아래 또 벗이 있겠어요? 또 다른 주제 문장이 생기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그 말은 자, 여기 벗부터 맨 아래 여기 어드밴티지스까지는 다 같은 말이어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 벗부터 어드밴티지스까지가 다 같은 말이어야 하니까 우리가 4번, 5번 중에서 답을 골라주시고, 너네가 이제 해석이 많이 늘게 되면 정답률은 이제 뭐 한 70%, 80%까지 올라가게 되겠죠. 오케이?